이렇게 보고, 분사 쪽은 사실 엄청 어렵거나 머리 쓰게 만드는 문제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냥 능동이랑 이제 그런 것만 구분할 줄 알면 되고, 굳이 따지면 이게 나올 수는 있죠. 그 공책으로 오늘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이제 GTI고, 선생님도 이제 발전이 있는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와 분사 구분이라고 구별하기, 이렇게 적고 선생님을 좀 따라와 주세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그 숙제 중에는 이걸 이미 필요로 하는 문제도 몇 개 있긴 했을 텐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시간상 못했던 부분이에요. 나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질문을 다시 받는 경우가 꽤나 많은 파트예요, 이쪽은. 왜냐면 분사를 애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다시 얘는 꼭 질문을 다시 한번 하더라고. 자, 일단 1번 동명사 하시면 되고요. vs 한 다음에 오른쪽에 2번 분사라고 해서 두 개를 좀 나누어서 써보세요. 왼쪽 동명사 쪽은요, 일단 역할이 있어요. 역할. 자, 동사 플러스 명사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요. 이 말은 결국 주목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분사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동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개념을 알려줬었는데, 결국 형용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1번 명사 꾸며주기, 명사 수식, 또는 이 주격이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달라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다른 애가 이제 동명사하고 분사예요. 특히나 이 분사 쪽에서도 여러분 알겠지만, 괄호치고 특히 ing가 구별을 해야겠죠. 어차피 pp나 과거분사는 그냥 딱 봐도 구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분사하고 동명사를 구분하는 겁니다. ing하고.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이 두 개가 둘 다 ing이기 때문이죠. 얘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뭐 하기. 반면에 이쪽은 해석이 뭐뭐 하는, 뭐뭐 중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뭐뭐 중인. 근데 이 해석은 조금 변화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이제 동명사 쪽 해석이 조금 변화하냐면 명사를 꾸며줄 때 조금 변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이고요. 별표 치고 이제 비교 1번으로 들어갑니다. 비교를 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언제 있냐면 바로 이 경우에요. 명사 꾸며줄 때라고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단독 사용으로 명사보다 앞쪽, 그러니까 왼쪽에 등장할 때 이제 둘을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보는 그 예시 바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A sleeping bag. 오른쪽은 a sleeping baby라고 하면은 바로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영어 공부하면서 학원에서 이거 되게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 슬리핑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같은 경우 똑같은 슬리핑이지만 뜻은 전혀 달라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는 동작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가방이 잠을 잘 수가 없죠. 근데 얘는 동작이 가능해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동작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줄 수 있는데, 왼쪽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뭐 동화 같은데,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데서나 이런 말이 나올 거고, 잠자는 가방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잠자는 가방이라고 해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해석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나 용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위한 가방, 즉 우리는 침낭이라고 부르는 게 된다 할 수가 있죠. 잠자기 위한 가방이어서 침낭이다, 침낭. 근데 오른쪽은 그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냥 잠자는 아기. 아, 쉽다. 네, 바로 그냥 이렇게 동작이 가능하면 뭐뭐 하는, 니은 붙여서 그냥 그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하나 이제 비교 2번으로 갈 건데 비교 2번도 어떻게 잘 쓰면 이 안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교 2번은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올 때 이 비교 2번이 나오는데요. 빨리 쓰고 옆으로 피해 줄게요. 예시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his hobby, 그의 취미는 is running, 뭐 달리기이다 라고 하는 거랑 오른쪽에 he is running 하는 경우가 있죠. He is running. His hobby is running. He is running. 자, 이렇게 비교를 하나만 더 해주면 끝이 나는데, 자, 이쪽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왼쪽에 나온 주어와 오른쪽에 나온 보어가 어떤 이제 그 역할을 하냐 보면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의 취미는 곧 보어하고 완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취미가 뭐야? 그의 취미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동명사를 읽으면 돼요. 달리기. 해석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해석은 그의 취미는 달리는 것이다. 동명사 해석이죠. 달리기이다 하면 되겠죠. 동명사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얘는 그냥 진행형이에요. 그는 달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절대로 그는 달리기이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하고 달리기가 똑같은 애가 아니에요. 얘가 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지 그가 곧 달리기는 아니라는 거지. 두 개의 큰 차이점입니다. 중학교 시험 범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왼쪽은 이제 무링무링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사물 주어면 거의 ing는 동명사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항상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멀리 봤을 때는 여러분이 지금 GTI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물은 동명사, 사람이면 뭐 현재 분사 이렇게 외우시는 말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SC가 같은지를 확인하시고 동작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를 따져보세요. 사물이라고 할지라도 ing가 가능한 경우도 간혹 찾아보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 singing robot이라고 하자. 나중에 발전됐어. 로봇이 막 노래를 해. 로봇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엔 사물이고 죽어있지만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죠. a singing robot은 여기 노래 부르는 로봇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복습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넘어갔어요. 동명사와 분사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잘 봐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모르는 게 없으면 여러분 앞쪽 가서 이거 적어주도록 하면 우리 이제 분사 구문으로 갈 겁니다. 분사 구문 쪽으로 가서 가보겠습니다. 윤서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나? 수학은 부재해줘.
잘 쓰고 못 읽겠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요. 이때는 글씨체가 엄청 컸구나. 펜이 너무 굵은 걸 쓴 것 같아. 중속절이 주절 소금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그건 진짜 안 보이네요. 분사구문은 꽤 중요해요. 중학교 때 보통 중3 때 나오고요. 내신으로 얘기하면. 근데 사실 시험 문제로 나오면 은근히 할만하거든요. 되게 쉬워요. 나올 게 별로 없는데 독해 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독해랑 고등학교 내신 때. 얘는 오히려 나중에 좀 더 쓸모가 많아집니다. 오케이, 이미 다 쓴 친구 좀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잘 써주시고. 다 되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잘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분사구문이 아예 처음인 친구는 사실 우리 중에 없잖아, 그치? 다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본 적은 있는 부분일 텐데 얘가 나중에 규칙이 되게 복잡해서 뒤쪽으로 갈수록 좀 얘기할 때가 있어요. 다 쓴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분사를 배운 건 솔직히 말하면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분사 쪽은 오히려 쉽고 분사 구문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이름이 분사 구문인 것처럼 분사 가지고 사용해서 만들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부사절을 분사로, 분사 구문으로 만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되면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아니 뭐 짧아지니까 좋긴 좋은데 이걸 왜 쓰지? 보통 지면이 좁은 잡지나 신문에서 간략히 쓰기 위해서 생략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해보면 알지만 뭐 접속사 날리고 뭐 날리고 계속 날려요. 그 이유가 이제 간략히 써서 딱 보이는 거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건데요. 여러분이 일단 선생님이 이 부사절이라는 얘기를 꺼낼 때부터 뭔가 좀 이제 한국 문법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친구는 굉장히 불편하죠. 아니 저 말이 뭔지 모르면 다 재미없어 보이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주절과 종속절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절은 딱 봐도 주인이 되는 말이죠. 주어는 이제 주인이 되는 말이잖아요. 주절도 똑같아요. 주인이 되는 문장이에요. 지금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I know that he's smart. 택현아 해석 한번 해줄까?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포인트가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내용을 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인은 얘입니다. 나는 아는데 어떤 사실을 아는 거야. 그러면 그때 그 사실에 해당되는 들어가는 얘는 종속절이 돼요. 왜냐하면 얘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얘가 오기 때문에 얘를 알고 있다가 되기 때문이지.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앞으로 좀 기술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스킬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속 접속사로 시작되는 그 부분이 항상 종속절인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이걸 따질 수는 없거든요. 크게 봤을 때 알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건가 알고 있던 사실이 더 중요한 건가 이걸 매번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접속사 있는 부분하고 붙어있는 쪽이 종속절이라는 걸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부사절을 알려준다 해놓고 왜 주절, 종속절 거리냐면 부사절은 종속절에 속하는 애입니다. 종속절의 종류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얘는 지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 뭘까요? 명사절이죠. 뭐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목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명사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은 명사절의 예시를 하나 받고 형용사절은 보통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그 종속절을 얘기하는 거죠. 부사절은 둘 다 아니에요. 명사절도 아니고 관계대명사절인 형용사절도 아닌데 이 부사절을 이따가 뒤에 넘기면 나오겠죠. 걔를 분사를 사용한 구문으로 바꾸는 게 분사구문입니다. 네, 그래서 부사 역할하는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구분 방법은 종속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절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 부사절 예시는 뒤를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because he was hungry가 이쪽 부분이 부사절입니다, 여러분. 부사절이고요. 뒤쪽이 주절이에요, 주절. 이나 이 문장에서 지금 얘가 종속절인 건 어떻게 알았어, 왼쪽이? 그래서 접속사 because가 있으니까 그 종속절이라는 건 금방 파악을 할 거고 그 안에 부사절인지는 보시면 알겠죠. 주목보도 아니고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도 아니니까 무조건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주절이네 얘는 종속절이네 구분 딱 하고 얘 부사절이구나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네 할 수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빠르게 판단이 되면 영어 쉽죠. 부사절을 혹시 여러분 나중에 못 알아챌까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부사절 접속사를 써봤습니다. 시간의 부사절, 이유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여러 개가 있어요. 양보의 부사절, although 뭐 이런 거 다 있고요. 부사절 접속사를 외우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주목보 역할 못하네 그럼 명사절 탈락. 앞에 뭐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네 그럼 형용사절도 탈락. 남는 건 부사절밖에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해석은 그는 배가 고파서 여기로 왔다 인데요. 얘를 가지고 이제 한번 바꿔볼까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다 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만들어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까 썼던 문장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아까 썼던 문장이랑 거의 비슷하고 그가 졸리기 때문에 그는 여기 있다. 그가 졸리기 때문에 그는 여기 있다. Because he is sleepy, he is here. 저게 이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우다 보면 저렇게 좀 없어지게 되긴 하는데 지우기 전에를 한번 잘 써주세요. 중3 2학기에 출제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출판사에 따라 조금은 달라도 보통은 저렇게 나오고 잘한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요. 거의 다 왔어요. 이게 지금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는 사실상 규칙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규칙에 맞춰서 순서대로 그어 나가시면 돼요. 지우고 뭐 이렇게 바꾸고 끝입니다. 아까 얘기는 했죠. 이거 왜 하는지. 약간 공간도 줄이고 짧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우는 게 많아요. 처음 배우는 친구가 아니라면 한번 1번, 2번, 3번, 4번 쓰면서도 머리로 한번 해보세요. 이 1번에 따르면 쟤를 지우는 거고 2번에 따르면 이래서 쟤를 지우는 거고
잘한다. 수영이 잘하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우기도 한번 스스로 해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나가긴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제일 빠르고 또 뭐 몸에 남죠. 잘한다. 분사구문이 좀 소화할 때 덩치가 좀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간 친구는 있을지언정 부분만 들어가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아는 애들은 한 번에 다 아는 편이고 뭐 여기서 몇 개만 기억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이해하는 친구는 다 이해하고 못 이해하면 계속 이상하고. 가볼게요. 어느 정도 쓴 것 같아서. 해석은 그는 졸리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분사구문 문제이고 아마 내신 기간에는 이런 문장을 하도 많이 만나니까 딱 보자마자 나보고 분사구문 만들라는 문장이구나 알아채기는 쉬워요 사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독해 시간에 보는 게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1번 접속사 생략합니다. 하지만 참 놀랍게도 대부분은 분사구문이 짧게 만들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지우기는 하는데 얘는 의무는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내가 안 적어주면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못 이해할 것 같다 이러면 써줄 수 있습니다. 그냥 남겨둬도 돼요. 근데 아무래도 보통 지우겠죠. 왜냐면 분사구문 자체가 짧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지우세요. 안녕. 자, 그리고 밑에 2번 갑니다. 2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주어를 막 날리는 게 아니고 부사절 주어와 주절 주어가 같다면 어느 쪽을 지우는 거냐면 부사절 주어를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절 주어는 가만히 놔둬야 돼요. 뭔 얘기냐면 왼쪽에 he가 등장하고 오른쪽에 he가 등장하는데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부사절은 왼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얘가 종속절. 종속절 중에 부사절인 거잖아. 얘하고 얘가 같은지를 봤더니 어쨌든 맥락상, 문맥상 같은 인물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러면 부사절 쪽 주어를 지우는 겁니다. 가끔 위험한 게 애들이 왼쪽으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 편이 많아요. 대부분 먹히죠. 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면은 8, 90%는 이렇게 내거든. 근데 사실 이 because가 뒤로 가면 안 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뒤로 가도 돼요. 그랬을 때는 오른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를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무지성으로 왼쪽으로 외우면 안 되고 접속사가 있는 문장 쪽에 주어를 지우는 거예요. 그것도 같다는 거예요. 대신 이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같으면 무조건 지워야 되고 다르면 절대 지우면 안 돼요. 이거는 조심하시고 3번 갈게요. 남아있는 동사는 이제 지금 is라는 비동사밖에 없는데 얘는 ing 형태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ing가 아니라 이것도 나중에 따져볼 게 있는데 그건 추가 이제 5번, 6번, 7번에서 나올 거니까 기다리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being으로 이 기본형에다가 ing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4번을 보시면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being, 지금 방금 바꿨던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지울 수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죠? being이죠. 얘는 지워도 되고 그러면 이런 특이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Sleepy, he is here. 이게 정말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쉼표만 있다면 맞는 문장이에요. Sleepy, 물론 대신 대문자로 바꾸겠죠. Sleepy, 쉼표, he is here. 말이 됩니다. 그게 이 특이한 문장이 왜 말이 되는지를 알려면 분사구문을 배워야겠죠. 이제 5번, 6번, 7번 갈게요.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4번까지는 너무 쉽고 이제 문법 시험이나 문제에 나올 때는 이 5, 6, 7을 많이 찌르는 편이에요. 대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2장이랑 다음 장이 곧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분사구문이 크기는 크지만 거의
계속 얘기하시고. 다 쓴 친구들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1, 2, 3, 4부터 5, 6, 7까지 다 누적이고요. 갑자기 어느 한 규칙이 이제 다 통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설명 들어갈게요. 5번 되게 쉬운 거예요. 5번은 그냥 만약에 부정문으로 한다면 부정문을 한다면 not이나 never를 ing 앞에 붙이면 됩니다. 너무 쉽죠. 아까 being의 반대말은 not being이라는 게 not being. being not은 안 돼요. not being입니다. 자, 6번 갈게요. 6번이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이거는 완료분사 구문이라고 불러가지고 얘가 시제가 좀 더 앞선 걸 얘기해요.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가 분사구문 바꿨던 이 부사절을 수윤아 여기가 지금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오른쪽은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그쵸? 그랬을 때 같습니다. 이럴 때는 being으로 그냥 바꾸면 되는데 만약 오른쪽이 지금 현재형인데 얘가 과거형이었다면 이나 뭘로 바꾸는 게 좋지? 그렇지. 그래서 having been으로 바꾸면 됩니다. 오케이? be 그리고 뭐 am, is, was, were, been, been으로 바꾸면 having been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고요. 아까 문장은. 자 내려가자. 7번 갑니다. 7번이 학교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부사절 주어하고 주절 주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은 같을 때 지우라고 했죠. 얘가 다르면 무조건 생략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니한테 물어봐서 여기서 새로 지울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얘요. 그래서 얘 지웠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앞에 어떤 단어도 안 살아남았기 때문에 얘가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히하고 저 히가 달라서 얘가 살아있었다면 얘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왜 생각보다 기네, 잠깐만. 얘랑 너무 긴데? 오늘 다 못하겠는데? 자, 일단 해봐요. 하는 데까지 하고 너무 무리하게 시키지 않아요. 다음에 좀 더 하시면 너무 긴데?
써주시고 많이 왔어요. 다선침을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보여주고 있는 예시는 그 7번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예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위에 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앞에 볼까? 자, 이게 제일 유명한 예문이에요. 학교 시험에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방금 보시면 이때 it은 비인칭 주어, 즉 날씨를 뜻하는 it입니다. 심지어 그것이라고 해석도 안 해요. 얘는 그냥 다른 애야. 근데 뒤에 보면은 we라는 이 주절 주어하고는 누가 봐도 다른 애죠. 그러면 택현아 얘는 이때 it을 지워도 돼? 안 돼? 안 돼요. 얘 살려줘야 된단 말이야. 접속사는 날아갈 수 있어요. 1번 규칙에 얘를 날릴 수 있는데 얘는 살려야 돼요. 얘를 살리면 남아있는 동사가 was니까 was, were, 시제 일치해서 그냥 ing 갖다 붙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it being rain이는 애들이 잘 쓰는데 이때 being 생략 가능하니 이러면은 아까 6번 동그라미인가 5번 동그라미 때문에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죠. 주어가 살아있을 때는 얘를 절대 못 생략해요. 절대는 아니고 보통 못 생략해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살아있어서 생략이 불가능한데 얘를 뒤집는 게 8번이에요. 배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얘가 배신을 때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미 한 번 배신을 맞았어요. 왜냐면 5번 동그라미 보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보통 being, having be는 생략 가능하다고 가르쳤는데 그걸 깬 게 누구였어요? 바로 7번 동그라미였죠. 그 중에서 주어가 달라 살아있으면 생략이 불가능하다. 얘를 또 뒤집을 수 있는 경우가 8번입니다. 8번 수동분사 구문에서만 주어가 만약 앞에 살아있어도 생략이 가능하다인데요. 얘는 이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을 마지막으로 쓸게요. 심지어 밑에 얘들아 그 고유명사 쓰지 마. 이거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이 위에 거만 여기까지만 쓰세요. 뭐 생략 이것까지만 쓰면 됩니다. 이것까지만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사실 9번부터는 아마 그 문제풀이 그 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랑 혹시 이거 잠깐만 줘요. 책이 혹시 빠진 게 있나? 책에 with가 나오는 거구나. with 목적. 문법반은 다음에 안 바뀌죠. 그러니까 숙제를 문제풀이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풀려면 풀 수 있는데 여기 너무 안 배운 게 많이 포함돼서 빽빽이만 오늘은 숙제를 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문제풀이 숙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풀고 싶은 친구는 먼저 풀어도 돼요. 여러분 너무 갑자기 숙제 많을 것 같은데 먼저 풀어도 되는데 오늘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다 쓴 친구는 예문을 한번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파란색 부분이 주요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파란색 밑줄이나 파란색 괄호 안에 있는 거. 보시다시피 접속사는 거의 생략하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선생님 손을 한번 잠깐 봐주세요. 옛날인 것 같죠? 과거형이니까 문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고친다.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접속사 날리고 얘랑 얘 같은지 보니까 다르니까 살려둬야 되고 얘 being으로 바꾸려고 생각해보니까 시제가 안 맞아. 얘가 더 과거네. 이러면 having pp having be는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때 being이나 having be는 보통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는 규칙이 있어요. 몇 번? 8번. 여기 주어가 살아있으면 안 되지 않나? 7번인가?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을 쥐죠. 이거 못 지우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8번이 마지막 그 배신, 반전을 해요. 원래는 이 주어가 살아있으면 못 지우는 게 정상이지만 얘는 having pp, 그 중에서 be pp, 여기가 수동분사 구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having be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The door broken, we fix it now가 말이 된다는 얘기. 오케이? 좋고요. 자, 그럼 우리는 숙제만 적고요. 숙제는 이제 시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첫 주기도 하고 오늘 좀 못 온 친구도 많고 그래서 빽빽이만 한번 할 테니까 이 영상 보고 빽빽이 써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 있는 친구